페이지 4세기는 그 근초고왕이 있었던 백제의 시대였다고 보면 돼요. 백제가 가장 잘 나갔던 시기고, 어. 자, 삼국시대는 삼국이 영토를 각각 이렇게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잘 나가고 영토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쵸. 굉장히 괴로웠던 시기였겠죠. 4세기 실제로 백제가 영토를 막 팽창시키면서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고구려 고국 원왕이 평양에서 흐르는 화살에 맞아 죽었죠. 자, 4세기 고구려는 굉장히 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아버지의 죽음, 그래서 고구려가 굉장히 위태로웠음에도 소수림 왕이 체제 정비를 이뤄냈죠. 세 가지. 자, 율법, 율법, 좀 비슷해서. 뭐였죠? 율령, 율령,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성권, 불교. 불교를 봉인했죠. 그렇죠. 그리고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죠. 태학에서는 뭘 가르쳤다? 공자, 맹자? 네, 공자와 진자와. 뭐 자꾸 맹구야. 참. 유교를 가르쳤죠. 자, 맹구를 가르쳐요? 네. 자, 충성과 효도. 부모님에게 충성하듯이 임금님에게 충성하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듯이 군주에게도 효도하듯이 충성해라. 자, 이런 식으로 고구려가 체제 정비를 이뤄냈고, 자, 만주벌판 달려라. 강현석 대왕. 영토를 크게 북쪽으로 넓혔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신라를 백제 외 가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광개토 대왕이 기병 5만을 보내서 자, 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들을 무찔러줬죠. 자, 이렇게 해서 그 5세기는 이제 고구려의 시대였죠. 자,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서 오래산 왕이 누구였죠? 장수왕이었죠. 장수왕은 약 400년 동안 고구려 수도였던 어디? 깨도. 공내성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죠. 427년 어디 천도? 평양 천도예요.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 이제 북쪽이 아니라 어디로 가겠다? 아래.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죠. 자, 당시 남쪽에 지금 서울의 수도를 하고 있었던 백제란 나라가 있었죠? 백제 당시 임금이 누구였어요? 이제 주가 안 가죠. 아, 계로왕.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당시 장수왕이 계로왕이 바둑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도림이라는 승려를 보냈죠. 자, 그래서 계로왕이 도림이랑 바둑을 두다가 이 도림에게 너무 빠져서 도림이 이거저거 요구하는 것들을 이 계로왕이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 도림은 스님이었죠, 스님. 그쵸, 남자죠. 저요? 짤 수도 있지. 여자 스님 비군이라고 하죠, 비군이. 자, 그렇게 해서 계로왕이 도림에게 빠져가지고 무리하게 궁궐공사를 하고 왕릉들을 보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장수왕의 기습을 받아가지고 목숨을 일초. 잃죠. 예, 그쵸, 그쵸. 그래? 자, 그래서 이 산성에 있던 백제가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어디로?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웅진이 지금 혹시 어느 도시인지 알아요? 있는데 구역. 공주, 공주. 시서가 똑똑해요. 어느 도시? 공주입니다, 공주. 웅진은 어디라고요, 지금의? 공주의 공주. 자, 왜 공주로 갔을까요? 저 지역이 방어하기 좋았다고 들었는데. 맞아. 지금 봐봐요. 여기 지금 무슨 강이 있죠? 이렇게 강이 있죠? 이 강이 무슨 강이에요? 이렇게 흘러나간 이 강이 금강이에요. 이게 수학이 금강. 까불어, 형정이. 잘 써, 빨리. 금강.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산맥이 하나 또 있었어요. 이 산맥이 촬영 산맥이. 무슨 산맥? 자, 이 방어하기 좋은 산맥과 강을 끼고 있는 웅진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이제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근데 저번에 선생님 지나가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광개토대왕 때 만주벌판 달리면서 북쪽으로 막 나아가다가 장수왕이 왜 남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랬죠? 그 위에 그 센 적이 있어가지고 막 이거 그 뭐지 밑에 뭉치면 산다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죠. 자,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올라가던 시절에는 중국은 혼란한 시기였어요. 자, 그러다가 요 장수왕이 집권할 무렵에 중국이 통일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 위에 북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자, 이 북위라는 나라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장수왕이 이제 북위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북위를 쳐들어가서 자극을 하면 이로울 게 없죠. 그래서 장수왕이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려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수왕 때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여기 혹시 충주라는 도시 보여요? 와 네. 자, 예전에 저기 사과 맛있다. 그래, 보시면은, 요거, 저기 더워져가지고 사과가.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여기 보면 강이 지금 요렇게 흘러나가죠? 이렇게 흘러나가죠? 자, 그리고 요렇게 또 강이 흐르죠? 나간강. 맞아. 이게 무슨 강이에요? 남한강. 이게 무슨 강? 북한강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한번. 그렇지. 자, 요 두 강이 만나는 요 지점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요? 안 양수리라고 부르죠. 양쪽에 물이 만난다 그래서. 자, 그리고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가지고 인천 앞바다로 요 강이 흘러나가죠.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슨 강?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무슨 강? 한강이에요, 한강. 자, 남한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도시가 무슨 도시다? 충주라는 도시예요. 너희 충청도라는 동네 들어봤어요? 충청도가 왜 충청도냐면, 충주랑 청주가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충청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 충주 지역, 여기는 그 강으로 표현하자면 어디의 상류라고요? 남한강의 상류 지역, 남한강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남한강의 상류 지역을 장수왕이 내려와서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비석을 하나 세워요. 자, 이게 충주에 세운 중원 고구려비. 이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이 충주가 한반도의 가운데 있다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원 이렇게 불렀고, 충주 중원 고구려비다. 이거 누가 세웠다고요? 장수왕. 자, 이렇게 고구려가 좋은 시절을 보냈죠. 고구려 전성기 몇 세기? 5세기. 되게 싫어. 자, 이제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자, 6세기부터는 이제 고구려가 좋은 시절 다 갔어요. 저 남쪽에서 한동안 그 가장 좀 작은 나라였고, 이제 백제나 고구려에게 시달려왔던 신라라는 나라가 차츰차츰 성장을 하다가 지증왕이라는 왕 들어봤어요, 혹시? 이 지증왕이라는 왕 때부터 체제 정비를 이뤄내면서 신라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영토가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신라가 커지면서 고구려는 이제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라를 맞아 싸워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쪽에는 북이라는 강력한 통일 왕조가 있었죠. 그 통일 왕조와 점점 이제 고구려가
이제 이렇게 맞붙어 싸 이제 점점 이렇게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양면의 적을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빅스는 자, 그래서 요 지금 나와 있는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 요 시기에는 고구려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왜? 양쪽의 적을 맞아 싸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때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구려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져요. 이거 그건데? 자, 이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질 때 왕은 힘이 별로 없었고 그 어린 왕을 이제 밀어서 왕으로 올리기 위한 몇몇 귀족 가문들이 목에 딱 힘을 주고 그 고구려 왕손들을 자기가 미는 왕손들을 왕으로 올리려고 지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인단 말이에요. 자, 이 고구려 귀족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양쪽. 대대로라고 불러요. 자, 봐봐. 고구려 귀족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대대로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으로는 또 뭐라고 부른다? 망리지라고 불러요. 연개소문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혹시? 망리지, 유명한. 자, 뭐 말 나온 김에 이 귀족들의 수장, 왕 바로 아래라고 할 수 있는 귀족들의 우두머리. 고구려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대대로라고 했죠? 쓸게요. 고구려 뭐라고요? 대대로. 나중에 뭐라고 불렸다고요? 이지. 망리지. 백제. 뭐지? 백제는 좌평이라는 제일 높은 관직이 있었어요. 그 좌평이 육좌평, 여섯 좌평이 있었거든요. 뭐 내신좌평, 내두좌평, 내법좌평 뭐 이렇게 해서 육좌평이 있었는데 그 육좌평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좌평을 상좌평이라고 불렀어요. 상좌평. 백제는 뭐다? 상좌평. 우리 중국에서는 왕 다음 뭐라 그랬죠? 제부. 제부. 승상이라 그랬죠? 승상을 제가 이거는 그 제후가 아니라 그건 제후는 이제 따로 나라를 준 개념이고 왕 바로 아래 제일 높은 신하가 중국에서 승상이라 그랬죠? 자,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는 상좌평, 신라는 상대등. 상수. 상대등. 아래는 쓰면서 봐. 김현성. 아래는 대내상. 누구랑 비슷한 대내상. 대내상. 뭐야? 자, 너희 그 흥삼국 시대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태조 왕건 이런 사람들? 태조 왕건이 원래 누구 부하였죠? 궁예 부하였죠? 궁예가 애꾸는 애 궁예 본 적 있죠? 그 궁예가 고구려의 뒤를 잇겠다고 세운 나라가 야. 고구려죠. 궁예가 혹시 스님이었다는 거, 네. 네, 스님 출신이었죠. 그 궁예는 불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고구려에서 나라 이름을 불교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 마진, 태봉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자, 궁예가 세웠던 태봉이란 나라의 최고 관직, 우두머리는 광친하. 치다. 광치가? 아니, 근데 희한하네. 광치나. 자, 그리고 흥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궁예에 부하였던 왕건이 세운 우리요. 고려라는 나라의 국무총리, 제일 높은 사람은 왕건. 아니지. 왕건 아래 하나시죠. 아, 문화시주. 고려의 마지막 문화시정이 누구였을까요? 자, 이성계? 태조 이성계! 이성계라는 사람이죠. 이성계라는 사람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뭘 건국하죠? 예, 조선을 건국하죠. 비가 쳤죠. 조선의 최고 관직 왕! 여기죠.
영의정이었죠. 문정. 완전해. 영의정. 한국 드라마에서 영의정 나와. 일본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식민 통치했죠. 일제 강점. 강점기. 일제강점. 이거까지 안 돼. 뭐야? 일제 강점기 때는 누가 왕이었죠, 조선에? 이토기가 그니까 총독이 왕이었죠. 조선 총독이 왕노릇을 했죠, 거의. 그 조선 총독이 1인자였다면 조선 총독이 데리고 있는 2인자 이거 있어. 정무 총리. 총감이에요. 정무총장. 말 나온 김에 뭐. 대한민국 국무총리. 2인자 하면은 누구죠? 오, 잘 알고 있네요. 예, 왜? 국무 우리가 없지 않아? 그거 보자. 어쩌다가 여기까지. 자, 요렇게 뭐 말 나온 김에 다 써봤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 이것도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구려가 위기의 시기였어요. 왜 위기였다고요? 중국이 뭉치기 시작하고 남쪽에서 신라가 올라오면서 거기다가 고구려 안에서는 뭐가 일어났다고?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와, 안 그리신다.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으면 자, 요게 요동 자, 뭔가 오, 요 강이 요하라는 강이라 그랬죠? 자, 이게 그리고 만리 장성이죠? 자, 요 지역을 이제 점점 이제 북이라는 나라가 한때 뭐 서위 동위로 나눠졌다가 또 북제 북주로 나눠졌다가 여기에 수라는 왕조가 통일을 하게 돼요. 네. 정확하게 하면 589년인데 자, 만리장성 위쪽에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또 등장을 해요. 얘네들이 돌고래. 돌궐이라고 불리는 돌궐 영어로 표기하면 트리키에. 네, 투르크 튀르키예. 네. 이 튀르키예의 선조 조상격인 무슨 민족? 돌궐이라는 민족이 나타나는데 이 돌궐이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어요. 일단 이 사람들은 말을 잘 탔기 때문에. 야, 근데 자, 그래서 이 돌궐과 고구려가 또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는 아무튼 요 6세기 초반 중반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그러다 결국 고구려는 장수왕 때 찾았던 서울도 어느 나라에게 뺏겨요? 신라 백제 연합군. 이때 신라의 국왕은 진흥왕이란 국왕 들어봤어요? 백제의 국왕은 쓰면서 봐, 세비치도. 성왕이에요. 어느 왕? 성왕. 자, 이때 신라 백제 연합군에게 서울을 뺏기고 최종적으로 서울을 가져간 거는 어느 나라? 신라가 가져가게 돼. 네, 맞아요. 성왕은 나중에 그 진흥왕에게 뺏긴 그 서울을 다시 되찾으러 가다가 어떻게 되죠? 맞아요. 자, 나중에 그것도 볼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신라가 부상하고 있을 때 백제는 쪼그라들었죠. 이 고구려가 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라에게 뭐 백제와 손을 잡기도 하고 신라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이 평원왕이라는 왕 때 평원왕이 예뻐했던 장군과 공주 호동 신라를 무찌르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두명했던 거지 출신의 문달. 돌살 자, 이 울기를 좋아했던 울보 공주인데 얘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면 울음을 뚝 쳤다는 누구? 평강공주. 그것도. 이거 오늘 삼국사기 같이 볼 거예요. 자, 온달 장군은 신라 군대와 싸우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죠. 못 이기면은 집에 안 가는 데서 자, 관이 들리지를 않죠. 자,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졌더니 관이 들렸다 그러죠.
자, 아무튼 두 로맨스 얘기를 삼국사기에서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고구려는 봐봐. 이제 6세기 어려운 시기 끝에 영양왕이란 국왕이 등장하는데 이 영양왕 때는 이제 이 중국의 수나라가 본격적으로 고구려를 쳐들어올 야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요 만리장성 바로 아래쪽에다 군대를 배치하고 이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부담스러웠겠죠. 자, 그래서 자, 바로 앉아. 바로. 자세 바르게 해. 태도 중요해. 자세 바르게 앉아. 똑바로 앉아. 자, 이 요서 지역 너희 싸울 때 최선의 방어가 뭐예요? 선빵이죠. 아예 소리를. 자, 먼저 한 방 날리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쪽. 자, 너 여기 형제나 자매나 동생 있는 사람. 네. 싸워본 적 있어요? 맨날 싸워요? 이겨요, 저요? 저요? 진짜요? 사람이가 아. 진짜 잘 해야 되겠어? 효원이는 착해서 세연이한테 대들지 않죠? 효원이가 엄청 얌전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집에서 야, 착하네, 착하네. 자, 채연이도 얌전하죠? 채연이는 형제한테 대들지 않죠? 네. 왜나 자, 최선의 방어 뭐라고? 자, 고구려가 수나라를 먼저 공격을 해요. 요서 지역을. 요동의 서쪽, 요하의 서쪽을. 자, 먼저 공격을 했는데, 이제 수나라가 발끈했죠? 자, 그래서 군대를 보내게 되죠. 자, 이때 무려 113만 명을 보냈다 그래요. 몇만 명? 세상. 자, 봐봐. 113만 명. 너희 그 요즘에 하루에 밖에서 밥 먹으면 한 끼 얼마 하죠? 아, 요즘 가 올랐을 때 지금 많이 추천돼. 그래도 한 10,000원 있어야지 한 끼 먹죠. 웬만하면 군것질까지라도 치면은 한 10,000원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군인들 먹는 식량이니까 좀 싸다 쳐서 뭐 그래, 한 5,000원 친다고 해도 자, 113만 명이면은 어때요? 어, 자,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한 끼 먹으면 그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대충 50억 정도. 네, 그렇게 무리하게 쳐들어왔다가 고구려의 유인책에 말려들죠. 고구려 수도가 어디였죠, 이때? 아, 평양이었죠. 평양을 흐르는 강은 평양냉. 대동강. 아, 평양 위에 안주라는 도시를 흐르는 강은 청천강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청천강을 이 당시에는 살수라고 불렀어요. 자, 을지문덕이라는 장군 들어봤죠? 자,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이 수나라 장군이었던 우중문이라는 사람을 조롱을 하죠, 시로. 막 조롱을 해가지고, 네, 이 우중문 장군을 자극을 해서 우중문 장군이 무리하게 이제 좀 들어왔다가, 자, 돌아가는 길에 이 고구려 기습을 받아서, 전멸. 그쵸, 많은 군대가 죽고, 그 많은 군대 중에서 3,000명만 살아 돌아가요. 아, 얘도 많네. 자, 이 힘들네. 수나라는 이때 정신을 못 차리고 고구려를 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수나라가 결국은 이 멸망. 자기네보다 작은 고구려를 이기지를 못하고 멸망을 하죠. 자, 수가 망하고 뒤에서 이어서 들어선 왕조가 당이죠. 나랑 싸우고. 자, 영양왕의 사촌 동생이었던 영류왕 고건무는 현실적으로 당나라랑 계속 싸우는 거는 무리라고 봤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당나라랑 친하게 지낸 척을 했어요. 자, 무슨 정책? 아, 한편으로는 당나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죠. 방어벽을 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장성? 정서. 자, 중국은 만리장성, 고구려는 무슨 장성? 천리장. 한국사에는 천리장성이 2번 나와요. 하나는 고구려가 세운 천리장성이고 당나라 침략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고려란 나라 들어봤죠? 고려가 거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장성이 또 하나의 천리장성이. 두 개예요? 자, 봐봐. 근데 이 영류왕이라는 사람이 당나라에게 겉으로는 머리를 숙이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방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이때 우리 아까 대대로 망리지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왕위계승 분쟁 때 자기들이 미는 왕을 이제 귀족들끼리 서로 세우려고 막 다툼을 벌였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왕의 힘보다 그 힘센 귀족 가문들이 왕보다 힘이 더 셌어요, 입김이나. 자, 이때 대대로 망리지 권한이 컸었는데 이 대대로 자리를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어서 맡아오던 연씨 가문의 개소문이라는 사람, 아, 이 영개소문이 이 왕이랑 권력 다툼을 하다가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권력자가 돼요. 그리고는 이 왕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장, 성이 고씨니까 고장. 참. 네. 참. 이 고장. 이 고장을 임금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구려의 마지막 임금 누구다? 고장왕. 승리를 고장이들입니다. 배배로 고장. 왜 고장? 자, 여기 백제, 신라. 백제와 신라의 접경지대에 있는 중요한 성이 대야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무슨 성? 너희 해인사란 절 들어봤어요? 네. 어디 있다고요? 합천에 있다 그랬죠? 대야성은 어디 있던 성이다? 경남 합천에 있던 성인데, 백제에서 신라 가는, 신라에서 백제 가는 주요 길목에 있는 중요한 성이 이 대야성이에요. 이 대야성을 신라가 가지고 있었는데 대야성주가 김품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품석. 자, 이 사람의 부인이 고타소였어요. 성이 김씨였어요. 이 김고타소는 누구의 딸이었냐면 김춘추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김고타소가 누구의 딸이었다고? 자, 그러니까 김춘추 입장에서는 김품석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위죠, 사위. 자, 이 김품석이 대야성에 성주면서 대야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부하 중에서 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검일. 자, 봐봐. 근데 이 검일의 아내가 예뻤어요. 예뻐서. 자, 부하의 아내가 예쁘니까 김품석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어? 자, 부하의 아내를 뺏었어요. 자, 그럼 돼요, 안 돼요? 그죠? 양아치 새끼죠? 자, 그래서 검일이 어떻게 됐을까? 슬났어요. 화가 많이 났겠죠? 자, 백제 장군 윤충이 대야성을 노리고 있었는데 윤충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이 대야성 안에서 불을 지르고 성문을 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윤충의 백제 군대가 대야성으로 들어와서 김품석과 김고타소를 잡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인단 말이에요. 타숙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자, 김춘추 어땠을까? 미래 안에 네, 거밀의 아내에 대한 기록은 이후에 나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에 맡겨야 될 텐데, 글쎄요. 네. 자, 그래서 이 김춘추가 자기 딸과 사위가 죽었죠. 자, 이때 기둥에 기대 서가지고 멍하게 너희 너무 슬프거나 어처구니 없을 때 이렇게 멍 때려본 적 있어요? 벌써 어린 나이에 그런 적이 있다고요? 네. 자,
네. 자, 아무튼 김춘추가 그래서 복수 얘기했죠. 자기 딸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다가 이제 복수를 다짐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 그래도 같은 한국이니까 신라에서 김춘추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까?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자, 근데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더니 당시 집권자는 영계소문이라는 권력자가 있었고 왕은 허수아비였어요. 별 권력이 없었다고. 왜냐하면 영계소문이 세운 왕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김춘추가 우리가 백제를 칠 테니까 군대를 좀 빌려주세요. 부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영계소문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싫어요? 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너희가 예전에 우리에게서 찾아간 이 한강, 서울을 다시 돌려줘. 말이 되는 자, 그치. 김춘추가 난감했겠죠? 나는 왕도 아니고, 내가 신라 영토를 고구려에게 떼어줄 수 있는 만에 결정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이랬더니, 그쵸. 김춘추를 가뒀죠? 김춘추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게 땜시요. 그거 알아요. 그 선도회라는 돈을 좋아하는 고구려의 간신이 있었어요. 이 간신한테 김춘추가 네? 뇌물을 갖다 바치죠. 그랬더니 이 선도회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트럭이 그쵸. 별주부전 본 적 있어요? 그 자라가 그 토끼 등에 태우고 용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때 토끼가 무슨 얘기예요? 네. 자, 나 육지에다 간을 두고 왔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별주부가 여기에 속죠. 그래서 자, 등에 태운 토끼를 다시 육지에 내려주죠. 그건가요? 토끼는 다시 등에 타지 않고 도망가 버렸죠. 자, 선도회가 그 얘기를 하자 김춘추가 그 얘기를 듣고 자, 자기가 신라에 가가지고 왕을 설득하겠다는 식으로 신라의 중요한 것들을 두고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요 어려운 위기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자, 김춘추가 신라로 돌아오자마자 자, 고구려 안 되겠다 해서 바다 건너 어디로 갔죠? 네. 어디로 가요? 당나라로 건너가죠.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시 당나라의 명군주였던 당태종을 만나죠. 당태종은 안 그래도 고구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김춘추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파병을 결정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죠. 이게 무슨 전쟁? 여당 전쟁이죠. 자, 우리 저번 한번 기억해 볼게요. 고구려 국호에서 고는 왕성 고씨를 얘기하고 구려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 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순우리말 구루가 성이라 그랬어요. 자, 고구려는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 숨는다고? 성. 이렇게 높이 산에 쌓이는 산성에 숨는단 말이에요. 중국은 만리장성이죠. 봐봐. 여기 만리장성 왜 쌓았을까요? 위에 그 있는 국왕이 노란만 무서워가지고 거리를 막 중국은 여기 황하라는 강이 흐르고 이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경 민족이에요. 근데 만리장성 북쪽은 비도 많이 안 오고 다 초원이에요. 더 올라가면 사막이고. 여기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풀어놓고 유목생활하는 유목민족들이 여기 산단 말이야. 아까 돌궐 얘기했죠. 얘네들 흉노나 돌궐 얘네들이 여기서 뭐 말 타고 다니면서 사냥하거나 아니면은 짐승들 길러 잡아먹거나 유목생활 하는데 얘네 막으려고 쌓은 게 무슨 장성이다? 말리장 만리장성이에요. 근데 봐봐. 만리장성은 방어 기능이 있다, 없다? 다 만리장성은 실제로 방어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잠시 맞아요. 시우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 만리장성은 진짜 수천 킬로를 중국인들이 이제 쌓아놓은 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치. 근데 만약에 그 긴 방어 라인 중에 한 곳만 뚫려도 요 만리장성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란 곳 들어봤어요? 이 베이징까지
그쵸. 말 타면은 이게 반나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넓은 이 방어 구간을 그 높지도 않은 장성으로 다 막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쌓았을까? 어. 정신 피가 국경을 표시하면서 이성 넘는 순간 너희가 어떻게 될지 우린 장담할 수 없다. 맞아 죽을지 우리가 죽을지. 자, 시우가 굉장히 날카롭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너 지금 2인용 책상에 앉았죠? 근데 요즘엔 그런 거 할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2인용 책상 앉아요, 요즘에? 짝꿍끼리 이게 예전에 유치하게 선 그어놓기도 하고 했었죠? 칼로 긁거나. 자, 중국인들이 그렇게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저 위쪽은 너희 오랑캐 야만족들이 사는 곳이고 요 만리장성 아래쪽은 우리 문명 국가인 중국인들이 사는 곳이야 하고 선을 그어놓은 거라고. 그래서 실제 방어 기능은 따로 있다 없다? 야,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봐봐. 자, 고구려는 요하라는 강 요 옆에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수십 수백 개의 산성이 있단 말이에요. 산도 많고 여기에 그 자연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돌을 쌓아 올려서 산성을 되게 많이 쌓아 놨어요. 자, 근데 저기 중국 세력들이 쳐들어왔을 때 산성을 하나 함락을 해요. 그리고 돌파가 됐죠? 그럼 고구려 수도 평양으로 진격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산성에 숨어있던 고구려 군대가 그쵸. 당나라 군대 뒤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산성을 모조리 함락시키지 않으면은 고구려를 맘 놓고 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만리장성보다 훨씬 더 방어력이 뛰어날 수 있는 게 고구려 산성이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런데 이 당태종이라는 이 당나라 황제가 고구려 산성 중에서 중요한 성이라는 성은 과거에 수나라가 얻지 못했던 성들은 이런 중요한 성들은 다 함락시켰어요. 야, 요동성, 백암성, 비사성 중요한 성들 다 함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만큼 당나라 군대가 막강했어요. 자, 근데 유일하게 한 성을 못 넘었어요. 자, 고구려는 10개 성이 있어도 9개 성을 뺏겨도 1개 성만 살아있으면은 되죠. 자, 그 성에서 군대를 내보내가지고 적의 뒤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 요소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성이 안시성. 선생님, 어, 그 영화에서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무슨 이름이에요? 양만추는 그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아니요. 안시성주가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안시성주가 양만춘이라고 하는 거는 16세기 기록이에요. 명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아니라 어. 아, 안시성주에 대한 얘기는 나와요. 이 안시성 싸움을 잘 지휘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양만추는 완전히 그러니까 소설 속 인물이에요.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 어떤 연기 소문에 적자가 가는데 네. 그 연기 숫자는 진짜 아니에요. 어떡해요? 뭐 그렇죠. 네, 그 영화에 나온 거나 연극에 나온 것들 대부분은 그 연개 소문 네 글자 외에는 다 허구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네. 자, 봐봐. 자, 그래서 여기 이 안시성을 뺏기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 안시성에서 당태종이 화살을 맞기도 뭐 일설에 하면 눈에 화살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어낸 얘기라는 설이 좀 많고 여기서 크게 고전하다가 그 휴즈 네, 결국은 군대를 돌려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고구려는 그 당나라 침략을 물리치고 나서 20년 동안이나 잘 버텨요. 그러다가 절대 권력자였던 누가 죽는다? 영계소문이 죽는다. 자, 근데 너희 요즘에 재벌 기업하면은 뭐 삼성도 있고 삼성 이전에 자동차, 야, 이게 현대라는 기업도 재벌 기업이죠.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무렵에 현대 왕 회장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정몽규 현대 정실가죠. 정몽규 현대는 정주영이에요. 정주영. 들어봤어요? 주영 국회 봐봐. 삼성은 이재용 이병철. 설 이병철은 봐봐. 이재용의 할아버지가 이병철이에요. 삼성의 창업주. 삼성전자를 만든 사람.
그리고 캐리비안 베이를 만든 사람. 그게 네. 그 자연농원이라고. 그게 이제 이병철이 한 일이라고. 삼성의 기본 그걸 만든 사람이 이병철이고, 현대의 기본을 만든 사람이 정주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자, 근데 그 정주영이 죽을 때 현대 계열사가 자동차 뭐 그 막 현대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나뉘거든요. 아들들끼리 아귀 다툼을 벌였다고. 자기들이 좀 더 회사 더 많이 가져가려고.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영계소문이 죽었을 때도 세 아들들이 아버지 권력을 나눠 가지려고 서로 싸웠어요. 큰아들 한 편, 둘째, 셋째가 한 편을 먹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큰아들이 당나라에 항복을 해버려요. 근데 큰아들은 권력자였기 때문에 고구려 정보를 많이 알았겠죠. 그래서 고구려를 당나라에다가 팔아 넘긴단 말이에요. 연, 연남생. 남생이에요, 이래, 남생.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자, 남생이 남건 남산한테 권력을 잃자 어디에 항복했다고요? 당나라에 항복한단 말이에요. 결국 남산이랑 남건이 지키던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구려는 700년 만에 멸망하게 된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사료를 좀 볼게요. 자, 아, 이 이름은 꺼져. 야, 자, 요 안장왕, 안원왕, 요 이런 왕때들 때는 고구려가 6세기 초반에 좀 어려운 시기였다 그랬죠?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고구려에서 여러 가지 대란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은 아니고 일본석이라는 일본의 기록에 일본 기록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일본에서는 고구려를 고려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자, 고려에서 대란이 있었다. 무릇 싸우다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 백제분기에서 고구려에서 정월 병호의 중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나이가 8살이었다. 안원학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다. 정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자, 중부인이 세자를 낳았다. 그쪽의 외척이 추군이었다. 소부인도 아들을 낳았다. 그쪽의 외척은 세군이었다. 자, 이렇게 추군과 세군이 각각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즉위시키고자 했죠? 이때 세군 측이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자, 그 나라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희서가 읽어봐. 예, 그 나라의 관제에서 가장 높은 것은 대대부로서 일품과 비슷한데 국사의 전반을 총괄한다. 3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적격한 자라면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에 더러는 서로 공경하여 복종하지 않고 모두 병사를 이끌고 서로 공격하여 이긴 자가 대대로가 된다. 왕은 다만 국문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 제어하지는 않는다. 자, 이 대대로라는 관직을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고구려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는 거죠. 귀족들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왕은 귀족들끼리 싸우면 문 닫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 대대로. 자, 그래서 요 양원왕 때는 돌고래 침략도 있었고 서울을 뺏기기도 했다. 진흥왕 성왕한테. 자, 그리고 뭐 돌고래가 승리했다는 내용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신라에게 성을 뺏기기도 하고 이게 그 성을 뺏겼다는 얘기들인데 뭐 이건 좀 시간 되면 나중에 볼 거고. 자, 평원왕 얘기를 좀 할게요. 온달 장군이랑 평강공주 얘기를 좀 볼 거예요. 삼국사기 기록이에요. 자, 평원왕이 즉위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돌아가면서 하윤이 읽어보세요. 온달의 출신과 용모. 평범한 사람이다. 네. 누군가 못생겨서 정도 무술 였지만 마음속에 화목하였다. 못생겼대요. 못생겼는데 마음속은 어땠대요? 화냈대요.
똑똑하고 이런 사람 만나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뭐라고 불렸대요? 현성이가 읽어보세요. 지를 구걸 서이. 네. 구걸에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은 채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왔다 갔다 하니 당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 근데 왜 한자는 세 글자예요? 우운달. 우가 어리석을 우자예요. 아, 바보 우운달을. 바보 온달이라고 하였다. 현성이 온달이야? 아니요. 자, 보세요. 자, 시우. 평범왕의 어린 딸은 잘 울었다. 잘 우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여자 중에? 저 완전 자, 뒤에. 세빈 씨 잘 울어요? 완전 뒤에. 예. 서연이 잘 울어요? 안 울어요? 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현성이 잘 울어요? 잘 우는 사람 없어요? 7. 싫어. 많이 우린 적은 있어요. 선생님 슬플 때는 많아. 자, 자, 얘기해보세요. 읽어봐. 면, 내 귀를 시끄럽게 하는구나. 어른 되면 사대부의 아내가 되기는 어렵겠구나. 마땅히 바보딸에게 시집가야겠구나. 라고 하였다. 왕은 늘 이처럼 말하였다. 네. 쟤는 가스라이팅 했네. 자, 하원이가 읽어보세요. 공주가, 바다. 네. 왕의 딸이 16살이시지. 그 당시에는 혼인 정년기가 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였어. 지금 서연이 나이면, 이제 너희 나이면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할 때예요. 네. 나도 관심 있는 남자 있어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 있어요? 학교 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 사실 재밌어.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점. 남사친만 있어요? 남자친구는 아니고? 근데 저는 자,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시우 읽어보세요. 아, 저기, 하은이가 읽어보세요. 고씨에게 시집 보내냐고 하였다. 공주가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한 살이 말하면 괜찮아. 평범한 삶을 부처리고 직언을 하려 하지 않는데 까트라이팅 하면요. 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주희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제왕의 명령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화를 내면 내가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실로 나의 딸일 수 없다. 어찌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마땅히 내 갈 곳으로 가거라. 잘 하였다. 또 차이다. 자, 요거를 세연이가 읽어보세요. 공주가, 우와. 공주, 대범하죠, 진짜. 가출 가출해가지고 지금 운다를 찾아간 거예요. 깡 세죠, 진짜. 이해. 진짜 잘 됐는데. 다이아몬드 도비를 찍어.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명품을 지금 갖고 나온 거죠, 공주가. 사실 그 샤넬 학습 길에서, 벤 자, 들어가. 트랄라를 다 좋아하다가 봤으면 내 아들이 있는 곳에 들어왔다. 자, 엄마는 또 장님이시래요. 아이야. 가난한데 어머니 또 장님, 굉장히 삶이 되게 되게 어려웠던 거죠. 자, 노모가, 요거는 제아가 읽어보세요. 내 아들은 가난하고 부처하니 그와 함께해서 가까이 할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의 냄새를 맡으니 향기로운 것이 범상하지 않고 그대의 손을 만져보니 부드러운 것이 마치 손만 같습니다. 반드시 천한 기약이 있을 겁니다. 누구의 속임수에 빠져서 여기까지 조금씩 가고 아마도, 상과
그림나무 껍질을 가지러 가셨는데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쌀이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 같은 거 찾아다니던 게 온달이었어요. 자, 공주가 온달을 만난 할인이. 내가 오고 있는 본날도 공주는 그에게 자기는 소원한 것을 이야기하였다. 본날은 그들 빛을 알거냐 그는 주인은 어린 여자가 나쁜 말 한명이 아니고 주인 사람이 아니고 여우 지고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하고 뒤로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니까 여우 귀신일 거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공주가 평규. 네. 신의 발전하신 짐승들이 전사오는 이게 장난이다. 문달이 우물쭈물 던져오는 문장 건드리는 많은 제 자식은 매우 쏟치던 비시공은 그의 배우자가 되기에 부족하고 저희 스스로 지극히 바라요. 하나님이 저는 진실로 준이. 형도 안경 써요. 자, 공주가부터 세비치가 읽어보세요. 이야기를 사람들의 말에 툭식이라도 찌을 수 있고 학자의 배라도 깨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어찌 반드시 불쾌해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런 여자 없죠, 요즘에.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지금 자, 살림살이를 갖추죠. 서연이가 읽어보세요. 지원 씨 교림이 소화 지를 구입하여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을 모두 붙여 좀 다 판 거죠, 가져와서. 자, 그리고 뭘 구입했대요? 국말을 구입하여 잘 길렀대요. 처음 말을 할 적에 공주가 온달에게 말하기를 시장 사람들의 말을 하지 말고 왜 시장 사람들의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 보이라고 피동피동하게 찌우둬가지고. 그쵸. 이 시장 사람들은 장사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득이 될 만한 그렇게 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파는 게 아니라 겉보기에만 좋은 것들을 팔아서 이렇게 자기들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말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반드시 뭘 사라 그랬어요. 나라 말. 나라. 그쵸. 중마. 나라에서 기른 말 중에서 병들고 쇠약해 내놓은 말을 골라서 사오세요. 종자가 좋을 테니까. 하였다. 온달은 그 말대로 하였다. 공주가 매우 열심히 길렀다. 말은 날마다 살찌고 건장해졌다. 자, 남랑 언덕의 사냥대회에 참가했대요. 요거를 주의가 더 읽어보세요. 고구려에서는 저는 매년 봄 3월 3일마다 낭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였는데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은 신의 제사를 지냈다. 그날이 되자 왕이 사냥을 나갔고 여러 신용과 오부의 병사가 모두 왕을 따랐다. 이때 언들도 그동안 기른 말을 가지고 따라갔다. 네. 자, 온달이 뛰어난 사냥을 실력을 발휘했대요. 말을 타고 달리는데 항상 앞에 있었고 사냥으로 잡은 동물 또한 많아서 비견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왕이 불러와 성명을 묻고는 놀랐고 또한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자, 온달의 존재를 안 거죠. 자, 이때 후주는 그 중국에 있던 이제 그 수나라 세워지기 직전에 거의 이제 통일이 임박했던 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강력한 중국 왕조가 침입하자 누가 전공을 세웠대요? 온달이 전공을 세웠대요. 자, 온달은 성공이 되었는데 힘을 다해 싸워서 참수한 것이 수십 급. 그러니까 적들의 머리를 자른 것이 수십 개였고 여러 군사가 이긴 틈을 타서 맹렬히 공격해서 크게 이겼다. 온달이 지금 공을 세운 거죠?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왕의 사위로 인정을 받았대요. 자, 왕이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면 이 사람이 내 사위다! 라고 말하였다. 자, 이렇게 온달을 맞이하였으며 관작을 주어 대형으로 삼았다. 온달은 왕의 총애를 받아 부귀영화가 날로 더해갔고 위엄과 권세가 나날이 높아졌다. 그리고 그 딴판이 보는데 자,
온달의 출정을 왕이 허락하자. 양강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왕께 아뢰기를 생각건대 신라가 우리 한북 한강 이북의 지역을 빼앗아서 9년으로 삼으니 백성은 몹시 가슴 아파하며 지금껏 부모의 나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저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대를 주신다면 한 번 가서 반드시 우리의 땅을 되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허락했다. 지금 온달이 신라가 지금 한강 이북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쵸. 출정에 앞서서 맹세하다. 출정하기에 앞서 맹세하기를 계리편 중령의 선족 지역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 자, 근데 온달이 어떻게 됐어요? 아단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자, 아단성 아래에서 신라군과 싸웠는데 뭐에 맞아 죽었대요? 화살이 막 비 오듯이 왔는데 그걸 맞아 죽은 거죠. 6세기, 그치, 맞아요. 6세기 신라는 정말 막강했어요. 너희 혹시 화랑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신라는 그 화랑도라는 청년들 모임을 군사조직으로 잘 개편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삼국에서 백제고구려가 대항할 수가 없을 정도로 셌단 말이에요. 결국은 온달이 죽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세연이가 읽어보세요. 네. 딸 장사가 지내고자 하였지만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주가 어서 관이 움직이면 주인과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집으려고 하자 드디어 관을 주문받을 수 있었다. 왕이 이를 듣고 진통이 하였다. 슬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달의 관이 왜 안 움직였을까요? 이제 또 인생에 한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원래 귀신들 잤대. 네, 맞아요. 평강공주와의 사랑도 못다 이뤘고, 자, 이 너무 죽은 게 억울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기 사랑했던 부인이 관을 어루만지니까 관이 질량이 변했어. 네, 드디어 움직였다고 하죠. 네. 형이 관에 들 수 있게 됐다. 관을 들 수 있게 됐다거나, 관이 안 들렸는데, 평강공주가 어루만졌더니 관이 들렸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살수대첩 관련된 사료랑, 이제 안시성 싸움에 관련된 사료, 고구려 멸망에 이르는 거 볼 거예요.